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그리고 DLF 사태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뒤에 가면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일단 지금 안 좋은 쪽으로 DLF 사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죠. 원금 손실 그 이상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전액 손실이 나는 상황까지 발생됐으니까요. 근데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게 나비 효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라는 거, 그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한 겁니다.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DLS, DLF 이 상품이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또 뭐가 핵심인지 하나씩 짚어드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은행에서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시중은행에 넘어왔고, 또 시중은행에서 지점에 이 상품들을 다 뿌렸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중은행에서 월급 따박따박 높게 고액 받아가면서 일하는 그 사람이 이게 손실을 엄청나게 볼 거다라는 걸 알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이윤이 발생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든 거고, 이게 지점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뭐였냐? 독일 국채가 설마 이게 마이너스 가가지고 0.6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지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안 만드는 대신 이윤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안전장치를 만들었으면 분명히 이 상품 구성 때 이 이윤이 낮아졌을 거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물론 뭐 이상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팔아치운 거고, 지금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를 계속 내려가면서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이슈들이 발생이 된 거죠. 물론 이 상품을 구성한 사람이 유럽중앙은행 ECB가 추가 양적 완화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거고, 국채를 그리고 채권을 무제한적으로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설마 마이너스로 떨어지겠냐라고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거 관련된 영상은 오른쪽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슬픈 소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DLF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날벼락에 완전히 난리가 났죠. 진짜 벼락 맞으신 분위기일 거예요. 왜? 원금 1억을 투자했으면 여기에서 이자 190만원만 받고 원금 1억이 하늘로 날아갔기, 증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엄청나게 화가 나죠. 특히 이분들은 생각이 뭐였냐? 시중은행에서 이걸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사나 이런 뭐 고위험도 상품이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만약에 무슨 증권에서 이거를 팝니다. 그럼 의심을 했겠죠. 근데 당연히 원금 보장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계약서를 자세하게 봤으면 파악을 했을 텐데 누가 이걸 파악해요? 그냥 사인하고 다 그거 하고 그냥 넘어가지. 우리나라가 뭐 한 땀 한 땀 그거 다 설명해주고 상품 가입하게 해요? 안 그러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 기사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만기 DLF 상품이 투자원금대에 이제 100% 손실로 처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설명이 되죠.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3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 0.6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100% 잃는 구조다라고 하면서, 다행히 엄청나게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내리막을 가면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은행이
이 소비자한테 불완전하게 판매를 했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계약서는 일단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사인을 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 시중은행들이 가입을 했을 때 계약서 다 꼼꼼하게 안 봐요. 그냥 여기에다가 뭐 그 살짝 그 형광색 페인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인하세요 라는 것만 대충 하고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전 국민적인 이슈는 원금을 전액 다 손실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품이다. 이윤을 봤을 때는 2% 3%밖에 못 버는데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니까 위험도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비췄으니까 어느 정도 돈은 돌려받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일단 이게 전액이기는 좀 애매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뭐냐? 바로 이거죠. 시중은행들이 지금 이 고위험도 상품, 원금 보장이 없는 상품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이제 기사를 잠깐 읽어보면 투자원금 보장 없이 은행권에서 판매되는 주요 파생상품 4개 중 요거죠. 요렇게 지금 100만 건을 돌파했다라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상품 투자 잔액이 지금 50조 원에 육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DLF 사태가 또 다른 데서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안전장치가 지금 없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윤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핵심을 이야기해야죠. 그냥 기사만 읽고 끝낼 순 없으니까 당연히. 은행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이 불안정한 지금 원금 보장이 조금 어려운 상품을 증권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파냐? 라는 게 핵심이 돼요. 당연히 은행은 지금 돈놀이해서 돈 먹고 돈 띄게 하고 이걸로만 해도 수익이 엄청나게 버는데 이제 와가지고 증권사들이 하는 파생상품을 판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 이유가 오늘 이야기의 완전 핵심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은행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민간기업이에요. 이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광고처럼 우리나라를 지켜줍니다. 아니면 고객님들의 비를 안 맞게 우산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광고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약자로서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내 직장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 민간기업은 완벽하게 바뀝니다. 돈 이런 거 절대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중은행들이 민간기업이고 최대한 영업이익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업이익을 많이 뽑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돈을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돈놀이를 해서 극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기업도 물론 있지만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시중은행들이 이자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비이자 이익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골머리가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시중은행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벌어요. 돈놀이의 최강자니까 이 시중은행들이 당연히 지급준 비율을 이용해서 얼마나 돈을 뻥튀기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이 돈놀이만 했는데 13조나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 은행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윤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 이 흐름 가다가는 이윤을 극대화시키기는커녕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윤보다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이자 이익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계속 부동산이 오르고 또 올라서 불 붙어가지고 저쪽 집안에서 무슨 엄마가 이거 집 샀대. 야, 이거 우리도 사야겠네 하면서 가격 올라가는데 또 여기에 연동돼서 대출도 당연히 올라가죠. 대출 금액도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게 또 너도 나도 돈 빌려가면 여기에서 이자 받아먹는 건 누가 받아먹어요? 은행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더 이상 오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옥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물론 돈 있는 분은 늘어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주 수입이 아까 뭐였어요? 저 여기 보이죠? 이자 수익이에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막 수출이 갑자기 미친 듯이 늘어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뭐 한 4-5배를 팔아서 돈을 막 이쪽에서 빌리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러면 수익이 더 안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게 또 감소될 가능성도 높아요. 왜? 저금리가 오잖아요,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계속 금리를 내리죠. 아마 우리나라도 역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가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외화가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러니까 예대마진으로 비이자 이득이 10%밖에 안 되는 지금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예대마진으로 거의 90% 지금 영업이익을 채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출이 더 안 늘어나는데 지금 금리는 내려간다. 야, 이거 답이 없네. 큰일 났네. 라고 생각을 해서 경영진들이 이제 비이자 이런 부분까지 강화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 거는 경영진의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 2015년도 10조 벌고 16년도 10조 벌고 18년도까지 한 12조까지 벌었어요. 그러면 대주주들이, 그리고 일반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이거 경영진 진짜 경영 잘했네. 배당 잘 나오니까 잘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부터 갑자기 경영이 악화돼서 뭐 10조 가다가 8조까지 떨어지고 막 7조가 떨어져요. 그러면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이거 경영 진짜 뭐뭐같이 하네 라고 하면서 곧바로 비난 화살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CEO나 여기 경영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잘 나가는 거 아니더라도 과거 법만큼은 일단 영업이익을 메꿔놔야지 주주들한테 욕은 안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10조를 뽑아냈으면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10조를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 하락하고 대출 안 돼서 이자 이득으로는 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어디에서 채워야 돼요? 비이자 부분에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증권사나 이런 데서 공격적으로 초공격 이런 상품으로 취급했던 그런 파생 상품들이 이제는 시중은행까지 흘러와가지고 여기에서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뭐든 지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비 효과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DLF 사태가 왜 부동산이랑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한 게 이제 얼추 맞아지는 거죠. 보면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시중은행이 수익이 어떻게 돼요? 정체가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저금리로 해서 앞으로 악화될 거예요. 거기다가 저번에 또 말씀드렸죠. 안심전환대출을 왜 만들었어요? MBS 물량을 지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시중은행에서 지금 5% 대출을 잘 받고 있던 그 대출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2%, 1% MBS로 만든 거예요. 요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강남에 10억짜리를 대출 10억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5%를 냈어요. 그럼 시중은행이 좋아해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하죠. 계속 5%씩 내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정부가 야 이거 이렇게 이자 내는 거 너무 아까워.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안심전환대출 만들어줘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시켜 줄게 라고 해서 이 5% 대출을 빼앗아 가요. 그리고 MBS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자를 1, 2%로 해가지고 시장에다가 내던져요. MBS 시장에다가, 채권 시장에다가. 근데 시중은행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억울하죠. 5% 잘 내고 있던 그 10억짜리 대출을 뺏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정부가 시중은행한테 너 MBS 보험이나 이런 데서 사는데 니도 사야 되는 거 알지? 라고 하니까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부가 압박하는데 1% MBS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수익이 더욱더 이런 것 때문에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궁금하시면 제가 MBS 안심전환대출 관련된 영상 만들었으니까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뭐예요? 이러니까 시중은행이 수익을 지켜야 되는데 수익이 계속 감소돼요. 다른 데서 돈 벌어야 되니까 피이자 수익 강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정리가 되죠. 부동산 대책이 그리고 DLF 사태까지 지금 나비 효과로 이렇게 온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또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 느림보가 움직였습니다. 왜? 국민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언론들이 물어뜯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금감원이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지금 앞으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이야기할 거다라고 해요. 그 대책은 뭐냐? 이 DLF 검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건지 판매 과정에서 보호장치를 추가로 마련할 건지 지금 거론하고 있다. 아직 선택은 못했지만 뭐 어떤 걸 할지 고민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를 원하는 수요도 있다.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 판매를 금지하고 증권사로 가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는 건지 정답은 없다 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꼭 나와요. 야, 이거 왜 매번 서민들만 당하고 억울한 건 왜 국민이냐? 금감원은 도대체 뭐 했냐? 근데 슬픈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감원은요, 대놓고 뭐 이렇게 막 방패를 해가지고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잘 안 움직여요. 언제든지 국민들이 꼭 피해를 봐야지 그 다음에 움직이는 존재예요. 왜? 금감원이 뭘로 운영되는지 아세요? 금융 관련된 기관들, 증권사나 보험사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이 빠져나와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와요. 정부도 당연히 출연은 했지만. 그러면 금감원이 여기에서 땅 파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1년 연봉이 뭐 1억 이상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눈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엄청 보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야 이거 뭐야, 왜 네가 금감원 너 나한테 돈 받아가면서 운영되는 주제에 뭐 하는 거냐, 네가 왜 내 상품을 방해하냐 라고 할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시죠? 구독이랑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이 나니까요. 요게 진짜 큰 힘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계속 끝에 항상 말씀드릴 건데 이 하늘버스는 한 영상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근데
뉴스가 너무 다양해요. 제가 카페나 블로그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이메일로 이렇게 발송하는 자료 이런 거는 다양한 뉴스에서 또 하나씩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게 하늘버스에서는 이제 하나로 이제 중요한 내용만 이야기를 하니까 놓치는 이야기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하시고 이것도 해달라라고 이야기가 나오셔서 아예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게 재밌지만 우주버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주버스는 이제 다양한 뉴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증권사 리포트 이런 거 받으시는 것처럼. 우주버스도 링크에 하나 또 만들어 놓을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